안녕하세요.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판재 선택, 소거하기, 배자하기, 각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을 하기 위해서는 판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각, 음성각을 하려고 하니까 음성각, 음각에 좋은 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각을 하기에 좋은 나무는 무늬가 아름다운 나무가 효과적입니다. 무늬에는 무늬결이 있고 고등결 무늬가 있습니다. 이 고등결 무늬는 탁본 작품을 하기에 좋고요. 이 무늬결 나무는 감상 작품을 하기에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 무늬결 나무가 휘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여기에 락카치를 한 다음에 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고하는 것입니다. 서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원고를 쓰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서고는 붓으로 직접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서예가의 육필을 복사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자전을 이용해서 복사해서 그것을 집자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 서고한 것을 보면서 다시 쓰고 또 부분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서고한 종이를 이제 나무 판재에 그 서고를 붙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 나무에 어느 쪽에다가 붙여야 하는가 하면은 나무의 단면, 그러니까 나무의 단면을 보면 나무 옆 마구리에 보면 이런 무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무늬가 있는데 이렇게 원이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지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나무 속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나무의 겉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 서고를 붙일 때는 어느 쪽에다 붙이는가 하면 이 나무 속 부분에다가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겉에다 붙였을 때 이 나무가 휘는 현상이 자주 있으니까요. 그러면 배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자는 나무판에 서고한 거, 글씨 쓴 것을 글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재의 결에 따라서 붙이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이것은 무늬결 나무인데요. 여기에 무늬가 여기서부터 작은 무늬서부터 점점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이쪽을 오른쪽으로 하고 여기에 서고한 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세웠을 때는 여기 작은 원인 것이 점점 커지죠. 이것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여기에 이 서고한 것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서고한 것을 붙일 때에는요, 이 위하고 아래가 그 간격을 좀 띄웁니다. 이 아래는 위쪽보다 한 1, 2cm를 넓게 합니다. 요것을 똑같이 하면, 위와 아래를 똑같이 하면 이 작품을 해 놨을 때 나중에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와 요 윗부분은 한 2cm 차이를 두고 아래쪽을 더 넓게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부분 좀 좁게, 아랫 부분은 넓게.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의 간격은 오른쪽은 좀 좁게,
왼쪽은 여기에 낙관도 쳐야 하니까 여기는 왼쪽을 넓게 잡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을 더 넓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판재에 이 서고를 붙일 때는 대개 이 서고는 화선지에다 쓰지요. 그런데 이 화선지를 그대로 붙이면 나중에 각을 하면서 좀 이 화선지가 질깁니다. 그래서 칼이 잘 안 나가고 화선지가 찢어집니다. 그러니 이 화선지에 쓴 글씨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붙이는데요. 그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쌍구법이라고 먹지를 대고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구법 같은 것은 큰 글씨일 때는 이 먹지 대고 그려서 사용하면 좋고요. 작은 글씨일 때는 그대로 복사한 것을 그대로 붙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한 것을 여기에다 붙일 때는 이 나무판에도 풀을 붙이고 이 종이에도 풀을 붙여서 이 서고한 것이 나무판에 완전히 붙도록 꼭꼭 눌러가면서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기를 빼면서 완전히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각할 때 그것을 완전히 붙이지 않으면 그 서고한 것이 떨어져서 각하기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붙여놓은 것을 이제 완전히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각을 해야 하지요. 만약에 덜 마른 걸 각을 하면 그 종이가 그냥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붙일 때 사용하는 풀은 우리가 도배풀 있죠. 도배풀을 사용해도 되고 또 딱풀이라는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은 서각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재를 고르고 또 글씨를 서고하기 그리고 배자해서 각을 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재를 선택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글씨에 따라서 판자를 고릅니다. 판재는 판재에 따라서 이렇게 무늬결로 되어 있는 이런 판재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결 무늬가 있고요. 또 이런 무늬도 있습니다. 그냥 고등결 쭉쭉 올라간 고등결 무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입목에서 알마시카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무늬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따라서 무늬결을 택할 수도 있고 또 고등결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결은 대개 탁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감상용 작품을 할 때는 이러한 무늬결이 있는 것 또는 이런 무늬가 있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나무에서 판자를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를 새길 글자를 마련하는 건데요. 글자는 손수 쓰셔도 되고 다른 분들의 유필을 사용해도 되고요. 또 사전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글자를 모아 가지고 그것을 집자해서 이것을 휘호를 합니다. 직접 써봅니다. 그래서 그 쓰면서 휘어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직접 쓰고 또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것을 화선지에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화선지에다 쓴 것을 그대로 판에 붙여서 사용하면은 이 화선지는 좀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하다가 보면 이것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로 복사용지에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사기로 복사도 하지만 또 이런 큰 글씨는 먹지를 대고 그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먹지 대고 여기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서 조금은 수정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글씨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작은 글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복사지에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작은 글씨는 쌍구법으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큰 글씨 같은 경우는 복사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이제 판지에다가 붙여야 하는데요. 판지에다 붙일 때 너무 커서 판지에다가 붙일 때에 이 종이가 너무 크니까요. 조금 잘라서 알맞은 길이로 자를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나무 판지에 맞춰 글씨를 써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지에다가 붙이는데, 판지에 붙일 때 여기 앞과 뒤가 있는데요. 이렇게 뒤에도 무늬가 있고 앞에도 무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구리를 보면, 이렇게 마구리를 보면, 여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동그란 무늬가 나타날 때 이 동그란 이 원이 작은 쪽이 속이고 큰 쪽은 겉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고를 어디에다 붙이는가 하면은 속 쪽에다가 붙입니다. 속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속에다 붙이는데, 지금 이 글자를 두 글자를 저는 했는데 이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글씨 종이를 여기에다 붙여야 됩니다. 붙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붙이려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거를 이제 떼어내서 이제 이걸 붙이게 되는데요. 이거 붙일 때에 이 종이에다도 풀칠을 합니다. 그래서 풀칠을 도배풀을 사용해서 도배풀에다가 물을 약간 섞어 가지고 이 전체에다가 손으로 아주 싹싹 문질러서 바르고요. 또 여기에 이 나무판도 여기에다도 풀을 바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작품일 때는 그냥 딱풀을 사용해도 되니까요. 딱풀을 사용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 때는 풀을 이 종이 전체에 골고루 아주 꼼꼼하게 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꼼꼼하게 칠을 한 다음에 이것을 아까 표시해 놓은 자리에다가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이것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딱 아까 원하는 위치대로 딱 맞춰서 붙인 다음에 이것을 이런 풀솔 같은 걸로 꼭꼭 눌러서 탁탁 두드려서 공기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도록, 공기가 들어있으면 나중에 각을 하다가 종이가 찢어지거나 하면은 글씨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꼭꼭 문질러서 완전히 이제 하는데, 이 풀이 다 마른 다음에 마르면 이제 서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이제 무늬목에다가 할 때 이러한 세로로 된 글씨를 갖다가 각을 할 때에는 이 나무에 보면은 이쪽에서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 무늬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는 뿌리 쪽에 부분이고 이쪽은 가지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세로로 된 걸 붙일 때는 이 뿌리 쪽인 것을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것을 이제 위와 아래에 똑같이 붙이면은 이 작품이 나중에 다 했을 때, 다 각을 했을 때 이것이 처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고를 붙일 때에는 약간 위는 좁게 아래는 넓게 하는데, 대개 1에서 2cm 정도 조금 위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서 오른쪽을 조금 더 좁게 이렇게 옮겨서 조금 오른쪽을 좁게 왼쪽을 넓게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낙관도 쳐야 되고, 여기 다른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왼쪽은 조금 넓게, 그리고 오른쪽은 좀 좁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붙입니다. 만약에 가로로 된 글씨를 붙이시려면은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데요, 여기도 이쪽에 이 무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럴 때 이쪽 뿌리 쪽에 해당하는 쪽을 오른쪽에다 놓고, 그리고 가지 쪽을 왼쪽에다 합니다. 왼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는 좀 이렇게, 위는 좀 좁게, 여유가 이렇게, 여유가 여기 아래쪽에 더 여유가 있게, 그리고 오른쪽에 이 더블어니까요, 여기는 왼쪽에서 글씨가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럴 때는 이거는 왼쪽을 좁게 오른쪽을 넓게 합니다. 이게 글씨가 왼쪽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낙관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왼쪽이 좁고 오른쪽이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자해서 이제 풀칠을 할 때는 이것을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고, 그리고 연필로 항상 연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볼펜이나 사인펜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이거 지우기도, 사인펜 같은 건 지우기도 어렵고, 또 색칠했을 때 번지고 보이는 그런 흠이 보이는 경우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필로 해서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무판에다가 직접 글씨를 쓰시는데요. 나무판에 직접 글을 쓰면은 이걸 각을 하다 보면 그 글씨 자죽이 그대로 조금씩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칠을 할 때 그게 번져서 깨끗하고 깔끔한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화선지에 써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깔끔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나무 판자를 고르고 그 다음에 서고를 하고 배자하는 방법까지 배자해서 이제 풀칠을 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르기 전에 각을 하면 그 종이가 그냥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5번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